자, 그 다항식 나눗셈에서는 우리가 직접 나눗셈, 조립제법, 나머지 정리 이렇게 세 개를 배우는 거야. 그런데 저번에 이제 우리가 조립제법을 했었는데 그 조립제법의 최후 단계 이런 것도 그 설명을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직접 나눗셈부터 다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눗셈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37 나누기 5 하면은 37 나누기 5. 그러면 5, 7에 35 해서 여기에서 2가 나와. 그럼 이 계산을 할 때 이 중간 계산은 뺄셈으로 계산을 한다고, 빼준다고. 그래서 이제 몫이 7이고 나머지가 2인데 여기에서 검산식을 쓸 줄 알아야 되겠다. 검산식. 그러니까 37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야. 37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곱해서 나머지를 더하면 돼요. 자, 이게 검산식이야. 자, 그래서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나누기 2x 플러스 1. 자, 이거를 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나누기 2x 플러스 1 이렇게 쓴다고. 자, 그래서 4x 세제곱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2x에 뭐를 곱해서 4x 세제곱을 만들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 그러면 2x 제곱을 곱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1을 2x 제곱에 곱해서 여기다 적어준다고. 그래서 플러스 2x 제곱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계산은 뺄셈인데 그냥 이렇게 해서 빼면은 여기는 헷갈려서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명확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걸 빼주면 마이너스 4x 제곱이 되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6x가 내려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4x 제곱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2x에 뭘 곱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2x를 곱하지. 그러면 2를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x. 그래서 빼주면은 여기가 플러스 2x가 돼서 마이너스 4x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이걸 언제까지 계산을 하냐면 이 나누는 차수보다 이 나머지 차수가 더 작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1차이기 때문에 여기는 상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계산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4x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2x에 뭘 곱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돼. 그러면 여기 플러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돼서 이거를 빼면은 3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몫은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고 나머지가 3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검산식을 써보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이걸로 나눈 거지.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고 나머지가 3이 나온다. 이렇게 검산식을 써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나눗셈을 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써가지고 목 나머지 적어주고요. 검산식도 이렇게 써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5 나누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해보자. 자, 그러면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5 나누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보면 3차, 2차,
상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1차가 빠져 있어. 그러면 이걸 이렇게 붙였으면 안 돼. 빠, 빠진 차수는 좀 널찍하게 자리를 비워주고 그리고 써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2x 세제곱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x제곱에 얼마를 곱해야 되느냐? 2x를 곱해야 돼. 그러면 이제 2x를 곱해서 4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2x 그리고 이 두 식을 빼주는 거야. 그러면 3에서 4를 빼니까 마이너스 x제곱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x 그리고 플러스 5 이렇게 내려쓴다. 자 이제 마이너스 x제곱을 만들어야 돼.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1을 곱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 그래서 빼주면은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4x 그리고 5 빼기 1이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2차고 여기는 1차라서 차수가 더 낮아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계산을 안 해도 돼. 그러면 몫은 2x-1이고 나머지는 4x 플러스 4 이렇게 적어주라고. 그리고 검산식을 써달라고요. 검산식. 그러면 2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5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2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는 4x 플러스 4다. 이렇게 검산식을 적어줄 수 있겠다.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조립제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조립제법.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나누기 x 마이너스 1을 한다고 하자. 자, 그러면 직접 나눗셈으로 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나누기 x 마이너스 1은 그러면 x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x를 곱해요. 그러면 x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x가 나와. 그리고 이거를 빼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2x 내려와서 마이너스 1.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2x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되고 플러스 2가 돼. 그래서 이거를 빼주면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몫은 x 마이너스 2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직접 나눗셈. 조립제법은 계수만 가지고 나눗셈을 하는 거야. 계수만 가지고. 여기 계수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요. 그리고 아래로 나눗셈을 한다. 아래로 나눗셈. 그런데 우리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이렇게 붙여서 쓴단 말이야. 6, 22, 6, 38 이렇게 쓰는데 조립제법을 할 때는 이 사이를 비워서 써요. 왜냐하면 여기도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한 칸 들어갈 정도로 비워주고, 그 다음에 이 나누는 식이 0이 될 수 있는 x값을 적어요. 그러면 x가 1이야.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1을 적어준다고. 자, 그래서 이 방법을 잘 봐야 돼. 이 방법을 잘 봐야 돼. 이거는 이 조리제법을 하는 설명서를 읽어서는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설명서는 길어. 말로 하면 30초면 될 거를 한 10분 읽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 그래서 그러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야 돼. 이 조리제법에 대한 그 이해는요, 항상 선생님한테서 학생한테 말로 전달이 돼서 내려온 거지, 설명서 보고는 이해가 안 된다고. 자,
최초 1은 그냥 내려서 써요. 그리고 이렇게 곱해. 얼마야? 1. 그걸 여기다가 올려서 적어. 그 다음에 여기를 더해. 직접 나눗셈에서는 뺐는데 조리제법은 중간 계산이 덧셈이야. 덧셈. 더해.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곱해.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돼. 그리고 이거를 더해.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돼. 그리고 여기를 격리. 요 격리 안 시키면 안 돼. 어? 꼭 격리를 시켜야 돼요. 이거 안 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격리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쪽이 몫이고 이쪽이 나머지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몫의 상수, 여기는 1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몫이 여기 1차니까 x를 붙여줘야 돼. 그러면 x-2가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답이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검산식 쓰셔야 돼요. 검산식.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마이너스 2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검산식을 써줄 수가 있다. 기억나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를 풀어봅시다. 자,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나누기 x 마이너스 2를 하시오. 자, 그러면 계수들 쭉 적고요. 2, 1, 마이너스 5, 4. 자, 그리고 아래로 나눗셈. 그리고 이게 0이 되는 x 값이니까 2를 적어줍니다. 최초 2는 그냥 내려 쓰고요. 그 다음에 곱해요. 4가 되지. 더해요. 5가 되지. 곱해요. 10이 되고, 더해요. 5가 되고, 곱해요. 10이 되고, 더해요. 14. 그리고 격리. 그러면 이제 몫이, 자, 이게 상수 1차, 2차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x제곱이 들어가고, 여기는 x가 들어가.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 나머지는 4가 됩니다. 그래서 몫은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 땡땡땡 4. 14, 14. 14.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검산식을 써보면 검산식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 나머지 14. 자, 이렇게 검산식을 쓸 수가 있겠다.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예를 풀어보자. 자, x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나누기 x 플러스 1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3차, 1차 상수 그래가지고 2차가 빠져 있어요. 직접 나눗셈에서는 빠진 차수만큼 널찍하게 떼서 계산을 했는데 조립대법에서는 빠진 차수는 0을 써줍니다. 0을. 자, 그래서 계수들을 써보면 1, x제곱은 빠졌으니까 0, 그리고 마이너스 5, 1. 자, 그리고 여기에 이게 0이 된 x값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 빠진 차수를 잘 처리를 해야 돼요. 그거를 그냥 생각 없이 쭉 이렇게 쓰다 보면 꼭 틀리게 돼 있고 그걸 노리고 문제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 빠진 차수가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 나중에 그게 빠진 줄 몰랐어요. 또는 뭐 그냥 써버렸어요. 그런 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빠진 차수를 잘 봐야 된다. 그냥 직접 나눗셈을 하든 조립제법을 하든 시험 문제는 항상
그렇게 함정을 파놓는다고. 함정이 없으면 의심을 해야 돼. 이거 이상한데? 함정이 왜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어? 자, 그래서 이제 그냥 1 내려 쓰고, 곱하고, 마이너스 2,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해요. 그리고 정리. 자, 그러면 몫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나머지는 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땡땡땡 3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검산식을 써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는 3이다. 이렇게 검산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자, 이제 네 번째 예는 이게 조리제법의 최후 단계라는 문제예요. 조리제법의 최후 단계. 보스라는 얘기야. 조리제법의 보스예요. 자,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나누기 2x 플러스 1을 하시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1. 자, 여기다 뭘 적어야 돼? 이게 0이 되는 x값이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적죠. 야, 역시 보스니까 이게 분수가 막 나오고 그러네. 근데 이 분수가 있으니까 얘가 보수인가 보다. 아니에요. 네, 분수랑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냥 4 내려 쓰고 곱해. 얼마야? 더하면 곱하면은 더하면은 곱하면은 더하면은 그러면 이제 몫이 뭐가 되냐면 4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고 나머지가 3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딱 쓰면 딱 틀려요. 아니요. 자, 이게 보스라고. 어? 다 해치운 줄 알았는데 해치운 게 아니야. 자, 아, 이 조리제법의 최후 단계는 그 기존의 문제들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x의 계수가 1이 아니야. 그 앞에 문제들을 보면 전부 x의 계수가 1이었어요. 1. x의 계수가 1일 때는 여기서 계산이 끝나. 그런데 이렇게 x의 계수가 1이 아닐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몫을 이 x의 계수로 나눠줘야 계산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2로 나누라고.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나머지는 변동이 없는데 몫은 요 2로 한 번 더 나눠줘야 이게 해치우게 되는 거야. 분수가 아니고 x의 계수로 나누라고. 여기가 만약에 3이면 3으로 나누고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로 나눠줘야 진짜 몫이 나온다고. 자, 그래서 이거는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땡땡땡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검산식을 써보면 이해가 돼요. 자, 검산식을 써보자. 그러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고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검산식을 쓸 수 있잖아. 이렇게 써야 이렇게 곱해가지고 4x 세제곱이 나온다고. 만약에 원래 처음에 구했던 4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를 몫으로 써버리면 이렇게 곱하면 뭐가 돼요? 8x 세제곱이 나와서 틀린 답이 나온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x의 계수가 1이 아닐 때는 이 몫을 한 번 더 처리를 해야 문제가 끝나게 된다고.
이게 조립제법의 마지막 단계, 조립제법의 최후 단계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립제법을 쓸 때는 항상 이거 최후 단계 아니야? 아닌가? 의심을 해 가면서 문제를 봐야 돼. 그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x의 계수가 1인지 다른 숫자인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 그래서 다른 숫자면 얘가 바로 그 조립제법의 최후 단계로구나. 그래가지고 계산을 다 한 다음에 한 번 더 몫을 나눠줘가지고 진짜를 찾으면 돼요. 자,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조립제법이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다. 자, 이제 나머지 정리라는 게 있는데, 나머지 정리가 뭘까요? 그렇죠. 나머지를 정리하는 거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머지를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는 피타고라스라는 수학자가 정리를 해놓은 거야. 정리, 정돈을 해놓은 거라고. 직각삼각형의 어떤 특징을 피타고라스가 정리, 정돈을 딱 해놓은 것을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정리에서 정리는 나머지를 정리, 정돈을 했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겠어? 여기서 정리의 의미는요, 그 정리 정돈이 아니고 구하는 방법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라는 거는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말이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느냐? 자, 봐봐. 나머지를 구하려면, 뭘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무슨 계산을 해야 나머지가 나와? 무슨 계산을 해야 돼? 더하기 하면 나머지 나와? 곱하기 하면 나머지가 나와? 뭘 해야 돼? 뭘 해야 나머지가 나와? 무슨 계산을 하면 나머지가 나와? 나누기를 해야 되잖아. 나눗셈을 하지 않고, 어? 나눗셈을 하지 않고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그러면 도대체 나머지를 구하는데 나눗셈을 하지 않고 어떻게 나머지를 구하냐고. 어떻게 나머지를 구하냐면 숫자를 대입하래. 숫자를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온다. 그게 바로 나머지 정리. 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나누기 x 마이너스 1에서 나머지를 구한다고 합시다. 알았죠? 그러면 조리제법 쓸 수 있잖아.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여기 0이 되는 x값 1. 그러면 최초 1 내려쓰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그러면 몫이 x 마이너스 2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 나머지 구했잖아. 근데 이 방법 말고 조립제법이나 직접 나눗셈 말고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 또 있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나머지 정리가요 더 쉬워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이게 0이 되는 x값이 뭐야? 1이잖아, 1.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대입을 해요. 1을 대입을 해. 그럼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 이게 나머지예요. 그냥 숫자 딱 대입하면 나머지. 아니, 왜 대입을 했는데 나머지가 나오는 거야? 그거는 검산식의 원리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검산식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왜 숫자를 대입을 했는데 나머지가 나왔는지 그 원리를 이해를 해보자. 요걸 원리를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검산식이 정말 중요해. 이 동네에서는 있잖아요. 직접 나눗셈을 하라는 것은 많이 안 나와.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나머지 정리를 이용을 하는 문제가 실제로는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배운 거는 나머지 정리를 배우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검산식의 원리를 배우려고 하는 거라고. 자, 검산식 써보자. 지금 몫이 x-2고 나머지가 -3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검산식을 써보면 x제곱 -3x -1은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x-2고 나머지가 -3이다. 이게 검산식이잖아요. 어? 근데 우리한테 뭘 구하라 그러냐면 다 필요 없고 나머지만 빨리 찾아오라고 하는 거야. 나머지만. 어? 다 필요 없어. 목 필요 없고요. 나머지만 찾아주세요. 나머지만. 자, 그러니까 x-1로 나눴을 때 몫은 x-2야. 이거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3이야. 얘만 찾아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x-1로 나눴을 때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인데 이것만 찾아내. 이것만. 그럼 어떻게 해? 얘를 0으로 만들면 나머지만 딱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0으로 만들려면 x에다가 뭘 대입하면 돼? 1을 대입하라고. x에다 1 대입하면 이게 0이 돼서 없어지잖아. 그래서 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를 대입을 하면 나머지가 나온다. 이런 원리예요. 검산식 때문에 나오는 거야. 검산식.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두 번째 예를 한번 보도록 하자고. 자,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나누기 x 마이너스 2에서 나머지를 구하죠. 아니, 이왕 구하는 거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럴지도 모르지만 나머지만 찾아내라는 문제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머지만 구하는데 아주 특화된 방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는 x값을 찾아. 그럼 얼마야? 2죠. 그래서 2를 이렇게 대입을 해. 그리고 계산을 해. 그러면 2의 세제곱은 8이니까 16. 2의 제곱은 4. 마이너스 10 플러스 4.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14. 그러면 이게 그냥 나머지야. 원리는 방금 다 얘기했어요. 검산식의 원리 때문에 그래. 검산식을 쓰다 보면 이걸 0이 되는 x값을 대입하는 순간 나머지가 나온다. 자,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나누기 2x 플러스 1을 해서 나머지를 구하쇼.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x값이 얼마야?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을 해요. 자, 그러면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세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8분의 1이 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하면 플러스 4분의 1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이걸 계산을 하면 그게 나머지라는 거야. 그러면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 되고 2로 약분하니까 플러스 3, 플러스 1.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1이 돼서 여기 1이랑 같이 없어지니까 3이 딱 남아요. 그러면 이 3이 나머지다.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인데 나눗셈을 하지 않고 숫자를 대입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가 나오는 이유는 검산식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직접 나눗셈, 조립제법, 나머지 정리를 배워봤는데, 자, 그 계산 방법을 비교를 해봅시다. 자, 구하는 거, 직접 나눗셈 조립제법은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고요.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만 구해요. 난이도, 직접 나눗셈 약간 어렵고, 조립제법하고 나머지 정리는 쉬워요. 계산법이 직접 나눗셈 중간에 뺄셈을 하는 거고 조립제법은 중간이 덧셈이 되는 거고 나머지 정리는 대입해서 계산을 하는 거야. 제한 조건, 직접 나눗셈은 제한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조립제법과 나머지 정리는 지금 보니까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달라. 그러면은 직접 나눗셈을 할 수밖에 없어.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조립제법과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편하다고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제한 조건이 있는 거야.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 가능하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이제 나눗셈 프린트를 풀도록 하겠다. 자, 반항식, 숫자와 문자를 곱하기로만 연결한 식이야. 곱하기로만 연결한 식을 단항식이라 그래. 그래서 2a 또는 3분의 2 ax 제곱 이런 거를 우리가 단항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x분의 2 이건 단항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단항식이 안 됩니다. 그러면 2분의 x 이거는 단항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에 숫자가 있는 것은 단항식이 되고 문자가 있는 것은 단항식이 안 돼요. 다항식, 단항식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한 식. 이걸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해요. 2a 더하기 3분의 2 ax 제곱. 이런 식으로. 항, 다항식에서 이 플러스로 연결된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된 부분, 연결된 단항식을 항이라고 합니다. 항. 자, 차수, 항에서 곱해진 문자의 개수. 그런데 차수를 정할 때는 기준이 되는 문자를 정해줘요. 기준이 되는 문자를. 자, ax 세제곱, y 4제곱이 있다고 하자. 그럼 이거를 x에 관한 식으로 볼 거냐, y에 관한 식으로 볼 거냐, x, y에 관한 식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차수가 달라져요. 자, x에 관한 식이면 x만 읽으라는 얘기야. x가 몇 개 있어? 3개. 그럼 얘는 3차식이 돼요. y에 관한 식이면 y가 곱해진 개수만 세라는 거야. 그럼 4차식이 돼요. x, y에 관한 식 그러면 x와 y의 개수를 함께 세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7차가 돼요. 그러면 ax, y에 관한 식이라 그러면 몇 차가 돼요? 8차가 돼요. 알겠지?
계수는 이 기준이 되는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계수가 돼요. 그래서 x에 관한 식이라고 하면 ay 4제곱이 계수가 되고 y에 관한 식이라고 그러면 ax 세제곱이 계수가 되고 xy에 관한 식이라 그러면 a가 계수가 되고 axy에 관한 식이라 그러면 1이 계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차수하고 계수는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되는 문자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문제를 보면 이것은 무슨 문자에 관한 식이다. 그렇게 다 나와 있다고. 무슨 문자에 관한 식.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다. 다항식에서 차수는 전체에서 가장 높은 차수를 대표해서 가장 높은 차수의 항이 전체를 대표해요. 그럼 이거는 x에 대해서 몇 차식이 되냐면 2차식이 되는 거야. a에 관해서는 1차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 13페이지 문제를 보자. 네, x 세제곱 y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y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y 플러스 1. 자, 이거를 1번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시오. 그러면 x를 기준으로 높은 차수부터 낮은 차수 순서로 써달라는 거야. 그러면 x에 대해서 가장 높은 차수가 몇 차인지를 찾아요. 그럼 몇 차가 제일 높아? 그렇죠. 3차가 가장 높아요. 그러면 3차, 2차, 1차 없는 거. 이렇게 순서대로 써달라 이거야. 그러면 가장 높은 차수가 3차니까 x 세제곱 y. 그 다음에는 2차잖아. 그럼 2차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는 1차 하나 있는 거. 마이너스 xy. 그리고 나머지 3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돼. 자, 2번 y에 대한 내림차순. 그러면 y를 기준으로 높은 차수부터 먼저 쓰라는 거야. 그럼 y에 대해서 제일 높은 게 몇 차야? y가. 그렇지. 그러면 y 제곱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3y 제곱. 그 다음에 y가 하나 있는 것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x는 신경 쓰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x는 순서를 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y를 쓰고, 그러니까 y로 묶어주는 거야. y로 묶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머지 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 순서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y가 없는 거.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는 거다.